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김건희 여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지며 경호처 내부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 차장이 개인적 친분을 쌓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하고 관저 반려견 옷까지 구입해 선물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윤석열은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경호처와 주변 인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김 차장이 경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체포 요건이 완성된 상황입니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집단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12일 김성훈 차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다수의 간부들이 체포영장 집행 시 협조하겠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부 충성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는 극단적인 지시를 내리며 경찰의 체포 시도를 막으라는 명령을 경호처 간부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최대의 관심은 강경파인 경호처 수뇌부부터 체포해서 일단 저지선을 뚫겠다는 작전이 성공할지입니다. 저희가 경호처 실무급 간부들 내부 분위기를 취재해보니 오늘 비공식 회의에서 경호처 상관은 우리의 경호 대상이 아니란 주장이 나왔고 여기에 대부분이 공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호처 실무급 간부들은 JTBC에 오늘 오전 논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비공식 회의 성격이긴 했지만 종합하면 우리의 경호 대상은 V, 즉 대통령이지 경호처 상관은 아니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선 체포가 진행돼도 막지 않겠다는 방침이 사실상 선 셈입니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취재진에 김 대행이나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제시되면 그 체포행위에 대해선 경호처가 막아설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본다면서 이런 사실에 대해 간부들의 생각이 거의 모두 일치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집행 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강경파 수뇌부가 먼저 체포되면 이후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 게 바로 3급 부장과 4급 과장 같은 이들 실무급 간부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현장에서 막았던 대통령 경호관은 당시엔 조직 논리에 따라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컸지만 곧 동요가 됐던 것 같다고 경호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MBC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2, 3주씩 상황이 길어지고 당직하고 쉴 때도 마땅치 않다며 특히 명분이 약해지다 보니 지쳐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걸 경호처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충성조직이다 보니 명령을 거역하기 어렵고 반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 스크럼 정도 짜고 그 이상은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온다며 전 직원 보이콧이나 연가를 내고 참여 안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은 무력 충돌을 막으려고 하는 온건파라며 박 전 처장이 사직한 뒤에는 다들 더 이제 큰일 났다며 동요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극우들이 생각하는 걸 똑같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믿고 있어서 강경하게 나온다면서 김 차장이 체포되기를 경호처 내부에서 다 원하고 있다며 김성훈 차장 체포영장을 경호처 직원들이 막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호 행사 중에 신원 불상의 인원이라고 쓰셨어요? 신원 불상입니까? 예. CBS 기자라고 밝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나요? 최초에 발견된 지점은요. 그건 최초는 빼고 두 번째가 기자가 울타리 밑에서 자, 엎드려서 제가 물을게요. 수상한 행동을 했고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경호처 직원이 나는 경호원입니다라고 밝혔습니까? 아닙니까? 의원님, 안 밝혔죠? 그거는 뒷얘기고요. 안 밝혔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첫 번째 제지 장소와 두 번째 제지 장소를 말하는데 의원님, 첫 번째 제지 장소에서는 경호원도 기자도 서로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맞죠? 의원님, 그건 다음 한참. 경찰청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직원 중에 경찰이 있고 사법경찰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그 사람이 경찰입니까? 기자가 경찰이에요, 그 사람이? 경호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밝혀졌으니까 기자지요. 그 당시는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을 발각한 겁니다. 두 번째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당시 구역에서는 근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자인지 제 말씀 들어보시라고요. 두 번째 구역에서는 기자도 경호원도 서로의 신원을 밝힙니다. 맞죠? 예. 그러면
기자가 취재하고 있다는 거는 경호원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마지막 거기가 상황입니다. 예. 경호구역이라고 설정을 하신 걸 사람들에게 인지시켰습니까? 인식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경호구역에 은신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죠? 경호구역이 누가 봐도 경호구역인데요. 누가 봐도 경호구역이라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취재 아니, 활동인지 거기가 기자인지 경호구역입니까? 근무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거기가 없는 경호구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왜죠? 저희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설정한 구역입니다. 그 그렇게 구역은 설정하면 아무데나 다 설정할 수 있는 이 거죠. 그 구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도. 다만 그 구역을 설정한 거는 그 구역 안에서 우리 경호관들이 사진 검문 마지막 장 검색이나 보여주세요. 출입 통제가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화된 겁니다. 그게. 자, 방금 말씀하셨던 엎드려가지고 은신해서 촬영을 했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장소가 어딘지 어제 찍어왔습니다. 찾길가예요. 저기가 숲속입니까? 저기가 은신이 가능한 장소예요? 찾기를 벗어나서 골프장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펜스에 있었습니다. 펜스 밑에. 펜스가 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숲이냐고요. 예. 예? 그러면 저게 숲이에요? 의원님, 그러면 골프장에서 아니, 근무하는 제가 근무자 저게 숲인지를 입장에서는 물었습니다. 숲이고 은신할 수 있는 장소냐고 물었어요. 맞아요? 충분히 은신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자도 12시간 동안 암살 용의자가 잠복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 기자가 암살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에 위의 상황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무자는. 그 사람이 무기가 뭐가 있었어요? 나중에 밝혀지니까 무기가 없었던 거죠.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수상을 하는 활동을 하면 근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야죠. 경호차장님, 이 당시 경호처의 안내를 받고 최재형 씨가 경비 대상 구역에 들어갔죠? 경호 대상 구역에? 안내를 받은지는 확인이 좀 그럼 통과시킨 건 맞습니까? 예. 네.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최재형 목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 코바나 콘텐츠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네, 해당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어쨌든 경호처 안내 받고 들어가신 거 맞잖아요. 다 통과시켜서. 그다음에 저 사진 보세요. 보호법익은 주거침입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는 겁니다.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에요. 저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상태로 보이세요? 저 사진을 보고 누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상태라고 봅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거 침입이나 스토킹이 전부 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만약 주거 침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호처는 아까 경호 대상 구역이라고 했죠? 코바나 콘텐츠가 예. 뚫린 거죠? 뚫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거 침입을 했다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뭡니까? 주거 침입인데 뚫린 건 아니에요, 경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호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것만 얘기해서 자, 주거 침입인데 접견자에 대한 잠시만요, 차장님. 위험성 여부를 차장님, 판단하고요. 주거 침입인데 경호가 안 뚫린 거예요? 주거 침입이라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네, 있을 자, 수 있는데 의회를 자, 위해서 침입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경호가 뚫린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뭐 경질되거나 책임을 진 분 계세요? 예. 누가 경질됐습니까? 그 당시 그 영부인님을 담당하는 경호 지휘 라인을 교체했습니다. 경호처 차장은 승진하셨는데 예, 그 누가 교체된 겁니까? 현장 경호 지휘 라인을 교체했습니다. 현장 경호 라인만 교체됐다. 어느 분이 경질됐는지 그리고 경질의 사유가 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무슨 사유로 경질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질이 아니고요, 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경질이라고 하셨잖아요. 교체됐다고. 그럼 왜 교체됐는지 교체 사유를 알려주세요. 주거 침입인데 경호는 뚫리지 않았다. 오늘 아주 새로운 거 배웠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주거 침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경호처는 위해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경호 대상자의 심기든 뭐든 그 주거 침입이 꼭 물리적인 그 가해만 있어야 되는 게 주거 침입이 아니거든요. 자, 김성훈 차장님, 제가 대통령 등의 경호관 법률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제가 소위에서 당부를 드렸어요. 과잉 경호하지
말아야 된다. 예. 예, 법안은 통과시키는데 꼭 요거 말씀드렸는데 29년 경호실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뭐 그 규정이 크게 바뀌지도 않았고 사람이 크게 많이 바뀌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 예.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의사도 입틀막, 대학원생도 입틀막, 국회의원도 입틀막. 예, PPT 보시면 기자들도 입틀막이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규정과 경호처 식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김용현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를 받는 대통령께서 이런 입틀막 경호를 선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규정과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왜 이 정부에 들어서는 이렇게 입틀막이라고 평가되는 게 많이 나오느냐. 또 이러면 저희들이 법안과 예산을 가지고 그런 입틀막 경호 못하게 하도록 국회의원들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8월 24일, 8월 31일, 9월 28일, 10월 12일, 11월 2일, 11월 9일 대통령이 골프장 간 날이라고 언론에서 특정한 날들입니다. 7, 8회 이상 경호 행사가 태릉 CC에서 있었죠? 8월 달부터. 이 정도는 뭐 얘기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확인시켜 드릴 수 없고요. 네.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골프장 자주 간다고 이렇게 하면 네. 그것도 자, 다음. 4명이 골프 치잖아요? 그죠? 저는 골프를 안 치지만 4명이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혼자 치셨어요? 동반자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동반한 날도 있고 민간인이 동반한 날도 예. 있다라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시켜 드릴 수 없지만 영부인님은 골프를 못 치십니다. 영부인은 없었다. 그럼 다른 민간인 동반자 있었습니까? 민간인 뭐 동반자 왜냐하면 경호처에서 기자에게 동반자를 받느냐고 지속적으로 물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런 질문 하셨어요?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 현장에 안 계셨죠? 예. 네. 언론에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경호처에서 동반자를 받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집요하게 했다.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 동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뭐 못 밝히겠다고 얘기하시겠죠. 근데 누구랑 쳤는지 조만간 시간 문제다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추측성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제가요? 예.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대통령 혼자 치셨어요? 의원님 그렇게 네, 대통령 혼자 치셨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자꾸 이 민간인 동반자 말씀하시는데요. 뭐 자꾸 그러면 저한테도 확인해드릴 수 없는 데까지,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까지만 하세요. 추측성으로 얘기를 하니 많이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사실관계 자꾸 밝혀지면 제가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네. 답변을 했더니요. 자, 언론에서 알겠습니다.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기사화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노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계룡대에다가 구룡 골프장을 만들고 거기에 별장을 짓고 골프를 즐겼다라는 이야기들이 예벽사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까? 네, 그것도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하기 못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뭐 의원님 방문해서 기회 되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좋습니다. 아까 대답 중에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서는 그 임정득 의원님 물어보시니까 가서 개인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떤 방향이에요? 뭐 그 외에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지금 있는 건 물어본 거에 대해서의 답을 이렇게 하셨다, 말씀드리겠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 외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 확실하게 범위에서 똑바로 얘기하세요 말씀드리겠다는 지금. 거죠. 예. 개인 그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렇게 해서는 얘기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법상 맞는 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아까 왜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 답변할 수 없는데 아까 취지로는 따로 불러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말에 뭐가 안 오해가 해요, 지금?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 아까 그 정확하게 그러면은 다시 정정을 하세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를 막겠다는 경호처가 김성훈 차장 직무대행 체제가 되면서 강경 대응 기조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대행이 경호관들에게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노출되지 않게 휴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초강경 대응 지침이 내려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경찰 출석 전 비폭력 원칙, 조사관 진입 허용, 대통령 체포 시 경호 차량 이동 등을 지시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박 전 처장 사직 이후 김 대행이 전임 경호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 전술복 및 헬멧 등 복장 착용,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 등 김 처장이 내린 구체적인 지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근거 없는 충성심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호처가 윤석열의 사병이 아닐지인데 사병화시키고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3급 이상 간부들을 전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 모아서 오찬을 냈는데 이 자리에서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 좀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각각 따로입니다. 10일 날 2명을 따로 불렀고 예. 그 다음 날 3급 이상 간부들을 전부 불러 모았고 예, 그리고 어제도 오찬을 한 것 같고요. 어제도? 예. 어제는 누구랑 범위가 어디까지인데요? 어제는 경호차장 그리고 경호본부장 2인에다가 핵심 부장단 해서 4명을 추가해서 6명이 함께 오찬을 한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11일, 12일 계속 오찬을 한 거네요, 윤석열 대통령. 11일은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 없어서 한겨레 보도는 11일이니까 예.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3일 연속이잖아요. 그런 셈이죠.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내부 단속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사실상 경호관들은 그림자잖아요. 네. 근데 그림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 사태의 주역처럼 비춰지는 것은 윤석열 씨가 밥까지 먹이면서 사실상 독려하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씨 작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김용의 라인들이 극성을 띠면서 경호처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윤석열 씨 작품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다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그만큼 동요가 심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경호처 내부는 혼란 그리고 분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호 경호본부장 등 이 김건희 라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경호처를. 하지만 어제 과장, 부장, 과부장 회의라고 하는데요. 과부장 회의에서 현 사태가 문제가 있다. 경호차장은 물러나라, 사퇴해라 라는 요구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도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간부가 대기 발령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뭐 제보를 받았던 내용이고 경호처가 부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다음에 어제 의원님이 이제 그 전에 이제 KBS가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글이 하나 11일에 올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김성훈 차장이 이건 이제 그 삭제를 지시를 했고 수용을 안 하니까 전산 담당 직원을 시켜서 숨김 처리를 해버렸고. 근데 또 어제 KBS 보도를 보니까 그 다음 날 어제죠. 다시 열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토요일 날 1시 반 정도에 뭐 저는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요. 글 쓰신 분은 어떤 업무도 이제 확인을 했고 그분이 글을 하나 올렸다는 겁니다. 예. 제가 어제 SNS에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은 핵심은 그겁니다. 경호처가 오버하면 안 된다. 집행을 막으면 안 된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이 된다. 핵심이 그건데 그 글을 올린 지 1시간도 안 돼서 경호차장 부속실에서 그 글을 내려라. 라고 해당 부서장한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해당 부서장은 내가 내릴 수 있는 글이 아니다. 네. 이거는 그렇게 버티니까 통신 쪽, 즉 그 서버를 담당하는 쪽에다가 경호차장 부속실에서 이야기를 해서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런 다음에 어제 오후에 다시 그거를 복귀를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러저런 부담을 느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어떤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지금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11일 날 점심을 그 3급 이상들과 먹으면서 무력 사용을 지시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면은 중화기 사용까지 어떤 이야기가 그러니까 거론이 됐다. 이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일단
교집합이 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제보를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저러한 흐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